신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부위 손목. 그만큼 부상 비율이 가장 높은 부위이기도 한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진행되는 손목 질환. 잠을 자는데 너무 불편해서 아파서 깰 정도로 힘들어서 이제 손을 들면 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면서도 좀 저린 게 많아져서 이제 앉았다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자다 일어나서 침대 짚고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집에서 설거지 같은 거 해도 뭐 행주 짜고 걸레 짜고 이런 거 짜려면 영 불편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연령 불문, 원인 불문, 소리 없이 파고드는 통증은 결국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에 적신호를 보냅니다. 손목 터널 같은 경우에는 주 문제가 물론 양쪽 다 많이 써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요 안에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의 구조물이 압박받거나 눌려져서 손바닥이 저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척골에 충돌 증후군은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즉 뼈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주변의 구조적인 변화 또는 손목의 형태의 변화를 초래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손목의 근본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 두 질환 자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목 질환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다. 근데 내가 한번 가보고 뼈에 문제가 없다. 뼈가 문제가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자체가 조금만 불편하셔도 느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십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땅을 못 짚고 일어나시는 상황도 생기시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있으실 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운동, 생활 습관 등 일상 속 다양한 원인으로 닳고 병들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손목 건강. 너무 늦지 않게 잘 지켜내려면 작은 신호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손목이 보내는 경고, 통증을 멈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유 없는 통증은 없다. 예리한 분석으로 통증 잡는 통증 해결사 정형외과 전문의 임극필 원장. 원인을 알 수 없이 계속되는 왼쪽 손저림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조수경 씨. 시간이 갈수록 강한 통증까지 동반됐지만 어디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 8년 넘게 손이 저렸는데 제가 손을 만지고 주무리고 침 맞으러 가고 밤에 많이 저리면 제가 막 피를 빼고 그렇게 하거든요. 손이 너무 저리고 아파 자다가도 일어나 손끝에 피를 뽑았을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지난날. 최근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고 왼쪽 손목에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수술을 한 지 3개월 지났는데 뭐 평소에도 사용하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약간의 손 끝에 하고 여기가 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원장님 진료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수술한 지 4개월. 어떤 상태일까요? 손은 좀 어떠세요? 저림이나 통증도 사라졌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조수경님 같은 경우에는 손목뿐만 아니라 사실 뭐 왼쪽 무릎이라든지 양쪽 견관절이라든지 다발성으로 다른 불편한 부위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왼쪽의 손저림 증상이 불편을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주무실 때도 우리가 손이 저리셔서 충분한 수면을 방해받는 경우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손목 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 손목 아래로 특히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까지 손바닥이 저리는 경우에는 손목 터널을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해서 억압받는 눌리고 있는 신경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주된 치료입니다. 채소절개를 통해서 억압받던 정중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수경 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물리치료도 빠지지 않고 받고 있는데요. 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고 팔 쓰시기는 어떠신데요? 쓰는 거? 쓸 때는 별 불편한 거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좀 굳어 있어요. 팔을 아무리 뭐 안 쓰신다 하셔도 주로 이제 손목이나 손에 있는 근육들이 전부 다 여기 전완부에서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좀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렇게 쫙 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주위의 근육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팔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윗손 잡으시고 천천히 쭉 당기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30초 이상 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쭉 늘리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팔꿈치가 구부러지시면 안 되고 다 편 상태에서 천천히 쭉 30초 정도 당겨주십니다.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목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재활이 꼭 필요합니다. 마사지라든지 테이핑 유폼이라든지 아니면 찜질 같은 걸 하셔서 일상생활 가능할 수 있도록 근력도 강화시켜 주셔야 되고 수술이 끝이 아니라 재활까지 해주셔야지 수술 이전에 안 아프신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핑 같은 경우는 근육을 잡아줘서 일상생활 하실 때 수술하신 부분을 보완해 주신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나 근육 부분에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성기 쪽에 있는 2주에서 한 4주 정도는 받으시고 길게는 한두 달까지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손이나 발은 우리 몸의 말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으시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혈액순환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 손의 부종 또는 손의 저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핀이라는 우리 열 가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손의 부종이라든지 그런 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훨씬 손의 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라핀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뜨거운 물입니다. 한 5분 정도만 자기 손을 위해서 그 물에 손을 넣어서 오늘 고생했다라고 마사지 해주시고 찜도 해주시는 이런 간단한 과정이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달이 됐을 때 더 손에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받고 나오셨는데 네. 엄청 가볍네요. 선생님 오늘은 설명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약간 절여진 상태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안심이 되죠 이제. 손목 관리는 집에서 매일 이렇게 하고 마사지 하면서 하는데 그걸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수술 후에도 더 열심히 손목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조수경 씨. 한번 만나볼까요? 저기 거실 한켠을 차지한 건 온열 찜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익숙한 듯 파라핀 기계에 손을 담그는데요. 따뜻한 왁스가 손을 감싸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건강관리 잘하실 거죠? 낮에 한 번 하고 낮에 시간 없으면 저녁에는 꼭 하고 한 번 할 때 한 번 담그면 한 3분 정도 있고 또 빼서 마를 동안에 반대 손 넣고 시간이 있으면 한 5번 정도 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면 3번 정도 하고 기본이 그냥 5번. 제가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잤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잠을 좀 편안하게 자고 하니까 좀 좋아하시죠. 평소에도 앉아가지고 맨날 이거 주물고 있으니까 또 저린갑다 생각하고 말씀은 안 하시도 아저씨도 옆에서 걱정하시는 표정인데 이제는 뭐 그거 걱정 안 하고 제가 물으면 안 저리라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죠. 조금 아프다고 그냥 아이고 조금 저리겠지 하고 있다가 나아주니까 저처럼 큰 병이 돼서 빨리 병원을 가서 약을 먹고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심하면 간단한 수술을 해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되니까 빨리 나으시면 좋겠네요. 20대 초부터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참아왔던 조은미 씨. 손목 터널 감압술을 받은 지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너무 불편해서 아파서 깰 정도로 힘들어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됐어요. 손을 들면 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면서도 좀 저린 게 많아져서 4년 정도 참다가 이제 병원에 방문했어요. 수술 전의 모습인데요. 수술 후에 훨씬 괜찮아졌어요. 잠자는 것도 불편한 것도 없고 원래 손 끝마디까지 거의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 거의 다 느껴질 정도로 되게 괜찮아졌어요. 손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오시기 전만 해도 맞죠? 네. 주무시기 전에도 많이 불편하셨고 네. 손 저려서 거의 못 주무셨잖아요. 맞아요. 예, 상처가 조금 난 건 있는데 그래도 거의 이제는 좀 더 네. 지나시면 네. 요것도 거의 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뭐 일을 하실 거나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잘 관리를 못 하시잖아요.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발 많이 쓰시면 뭐예요? 조교하시듯이 네. 5분 정도만 짧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궈요. 그래서 고생했다고 이렇게 찜질도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요걸 눌러서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는 생활 속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병이 더 진행되는 걸 조금 늦출 수 있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환자분이 챙겨주셔야 돼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내원하시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우측 손에 심한 저림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뭐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그다음에 뭐 주사치료까지 다양하게 받으셨었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다 보면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지시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저희 병원을 오시게 됐고, 증상과 이런 가거력을 봤을 때 초기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조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때 신경을 누르게 되는 수근관 터널의 뚜껑을 이루는 행인대라고 있습니다. 이 손목에 1cm 정도의 채소 절개를 시행한 다음에 행인대를 잘라주는 간단한 시술만으로 그 압박받던 눌리고 있는 그 정중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왼쪽 손 같은 경우는 우리 내원 시의 우측 손만큼은 아니시지만 왼쪽 손의 끝자락, 손 끝 부위가 약간의 저림감, 하지만 아직 뭐 수면이라든지 생활 속에 크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생활 속에서 손목을 관리할 수 있고 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통해 되찾은 일상. 손저림과 통증이 사라지자 일의 효율도 삶의 만족도도 한층 상승했는데요. 그녀의 일터는 이곳 고깃집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요식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일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오픈이 4시고 마감이 1시까지거든요. 그래서 1시에 이제 마감하고 집에 가죠. 수술하기 전에는 진짜 너무 저림이 심해서 자다가 깰 정도로 아팠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잠도 편안하게 자고 또 저림도 거의 없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손목 관리는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뭐 온수찜질이나 아니면 마사지 조금 주무른다던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조금 저린 게 있어서 이걸 더 관리를 좀 더 해가지고 나으려고 하고 있어요. 언젠간 자신만의 가게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조은미 씨. 정말 멋지죠? 대신 반복적으로 손목에 힘을 가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도 필수라는 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손목이 좀 완전히 완치가 되고 괜찮아지면 제가 칼질을 좋아해서 좀 요식업 쪽으로 제 가게를 좀 차려보고 싶어요. 환자분 같은 경우도 손목 자체를 워낙 많이 쓰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직업적으로 연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어깨라든지 팔꿈치라든지 뭐 손목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특정 부위를 많이 쓰는 하고 있다면 내가 젊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근육을 풀어준다든지 찜질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통해서 그 병이 더 진행되거나 커지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걸레를 짜거나 손을 짚고 일어날 때 극심한 통증을 느낀 이춘자 씨. 손목 터널 증후군과 함께 손목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는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때 한 30년 전에 미끄럼판에 자빠져가지고 택시 타고 그때 어디 유두하는 데인가 어디 거기 가서 맞춘 것 같아. 한 몇 년을 살았지, 그래도 한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한 재작년에 그렇게 좀 아프더라고. 갑자기 더 아파서 주사도 맞아봐도 안 되고 이제 앉았다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자다 일어나서 침대 짚고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집에서 설거지 같은 거 해도 뭐 행주 짜고 걸레 짜고 이런 거 짜려면 영 불편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치료해 보려고 병원에 와봤더니 수술해라 그래서 현재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수술하고 하니까 좀 좋아졌는데 조금 나아질라나 하고 이제 기대를 걸고 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육안으로 봐도 돌출된 척골. 이제 수술하신 지가 이제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요렇게 오셨어. 손도 잘 못 좁히시고 아파가지고 시끔시끔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 예. 뼈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되면 다 붓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오면서 요거 잘 붙어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어머님은 뭐 그냥 편하게 예전처럼 그냥 손을 편하게 쓰시면 돼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실 때는 크게 통증을 못 느끼실 때가 많았지만 땅을 짚고 일어나신다든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목이 꺾여지게 되는데 이 꺾여지는 행위가 일어날 때 그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병원을 애원하게 되셨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인 자체가 우리가 반복적인 사용과 이 척골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길어진 길이만큼 우리가 수술 전에 측량을 통해서 척골의 단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초기에는 당연히 수술 부위 때문에 그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으셨지만 현재 가까이 3개월 정도 경과되었을 때 보면 땅도 원활하게 짚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도 크게 불편을 못 느끼고 계십니다. 척골 단축술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했는데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지쳐 내원 당시 당장 수술을 원했던 이춘자 씨. 현재 회복 과정 속에서 약간의 시큰거림 말고는 훨씬 살만하다고 하네요. 이제 아무래도 덜 쓰고 내가 좀 아껴야지 팔을. 그리고 이제 좀 차차로 이제 낫겠지 그래도만 옛날엔 쑥쑥 쑤시고 애리고 아프는데 좀 좋아지죠.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이제 안 아프면 좋죠. 안 아프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다 하고 싶고 눌러도 다니고 싶고 다 하고 싶지. 삼, 4년 전부터 손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임남술 씨. 정확한 증상을 몰라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다가 어느새 잠도 못 잘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이 저기 하면 손 돌릴 적에 손이 뚝뚝 소리 나면서 아팠었어요. 여기가 저녁에 잠잘 때 쑥쑥 아리고 일하고 오면 쑥쑥 아리고 잠잘 적에 또 빨래 짤 적에도 그렇고 이 팔 돌리는 게 잘 안 돌아갔었어요. 아파가지고. 공장에서 손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반복했던 세월들. 너무 아픈 나머지 오늘은 꼭 그만둬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텼을 정도였다는데요.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해서 그러냐고 자꾸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팔만 보면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딴 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빠졌다 소리하고 치료를 하라 소리 물리치료만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하니까는 효과도 없고요. 침도 맞아봤는데 효과도 없고 한데 그래서 수술하기 결정을 했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이 돌리는 것도 영 낫고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통증이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시고 괜찮으시죠? 지금 2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모양도 처음보다 마음에 드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완전히 비틀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많이 고다졌고 튀어나온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가 운동 알려드렸잖아요. 요렇게 지금 당기더라도 사실 여기가 아픈 게 아니죠. 여기가 아파요. 요 위에가.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손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요런 부위나 근육들이 많이 뭉쳐 계실 거예요. 쭉 올려주고 반대로 쭉 내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지금 계속 해주셔서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오늘은 반대편 왼쪽 하실 거예요. 우리 뼈를 자르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한 2, 3일까지는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하고 나시면 왼쪽이 훨씬 더 모양은 이쁘고 쓰시기도 훨씬 편하실 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도 긴장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원장님만 믿습니다. 네, 어머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손목의 통증과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변형으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 증상이 심했던 분인데 이 뼈 자체가 길이 자체가 길어지시고 그 위에 뼈를 밀게 되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돌출 부위가 엄청 심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보면 측면 자체가 이렇게 고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뼈 자체가 올라오시다 보니 이 뼈가 위에 손가락 뼈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변형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이제 손목 자체를 위로 든다든지 굽힌다든지 특히 회전 행동을 하실 때 심한 통증이 있으셨고 이 뼈 자체의 길이가 길다 보니 그거의 충돌, 충격 때문에 이 손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고 내원하게 됐습니다. 유독 심하게 돌출됐던 오른쪽 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측이 먼저 불편하셨기 때문에 우측에 우리가 말하는 척골의 단축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시행하신 지는 이제 2주 정도 경과가 되었고요. 2주 후에 이제 실밥을 뽑고 지금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또 다 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인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그전에는 그게 통증 때문에 못하였지만 그런 운동들을 시켜서 손목의 이제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이제 왼쪽도 환자분이 불편하셨고 통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왼쪽 수술을 이제 일정 기간 후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돌출 부위를 단축시켰습니다. 이제 왼손 척골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임남술 씨. 오른쪽 손의 수술 결과가 좋았기에 한결 자신감이 붙는데요. 어머니 지금 수술 앞두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까는 긴장했는데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먹고 원장님 믿고 들어가랍니다. 좀 수술이 잘 끝나면 예. 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했던 수영하고 싶고요. 아까 했던 그 봉사활동 여기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 길이 자체가 대개 4mm에서 한 5mm 정도 길어진 경우가 가장 많은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mm에서 1cm 가까이 뼈가 길어진 상태입니다. 진단명 자체가 척골이 길어져서 위에 주변의 뼈들과 충돌되거나 부딪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 길어진 뼈를 줄이는 즉 척골의 단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피부를 절개 통한 후에 길어진 척골의 뼈를 이 척골의 하위 3분의 1 정도의 위치에서 한 8mm 정도를 단축하게 됩니다. 그 단축된 자리에 금속판 고정을 통해서 이 뼈를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대부분은 1시간 이내에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뭐 크게 위험하거나 뭐 출혈이 많다거나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손목의 허리 통증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는 척골 충돌 증후군.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몰라 병이라는 생각을 못한 채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남술 씨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럼 수술 어떻게 되나요? 수술은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척골의 길이 자체가 일반인보다는 조금 많이 기신 편이었습니다. 보통 뭐 4에서 5mm 정도라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통 8, 9mm 정도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축술 같은 경우는 뼈를 한 번 정도만 자르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분보다는 다르게 한 번을 더 자르고요. 2번의 정도 단축술을 시행한 다음에 금속판을 고정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면 통증 없으면 이제 편하게 살 것 같아요. 또 나는 또 집에서 노는 성격이 안 돼서 또 돈 벌러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은 환자분들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찾아오셔서 치료받으시고 가족이나 내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손으로 삶의 조각들을 엮어나갑니다. 지금 손목이 보내는 그 신호가 어쩌면 소중한 일상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로운 내일을 향한 날갯짓. 작은 통증도 방치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이제 손목질하는 게 뭐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제가 오늘 진단했던 뭐 척골의 충돌 증후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손목 질환 같은 경우는 쉽게 병원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발생되는 위치에 따라서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이 나눠집니다. 근데 그 진단 자체가 뭐 수백 가지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서 생길 수 있는 호발하는 질환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뭐 가벼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손목이니까 뭐 이 정도 써지니까 뭐 나아지겠지, 쉬면 좋아지겠지 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진단명 간단한 염증이 아니라 내가 이 병은 뭐 척골의 충돌이네, 손목의 터널 증후군이네, 또는 뭐 손목에 발생할 수 있는 뭐 들깨르맹이라든지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맞춰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